또 하나 더 얘기해드리면 자 이게 이게 제가 별의별 경험을 다 겪어봐가지고 지금 2022년 지금 4월이란 말이죠. 앞으로 똑같이 이런 상황이 있을지 과거로 돌아갈지 모른단 말이죠. 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건물을 처음 살려는 분이 지어져 있는 거를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본인이 사서 철거하고 신축을 하는 게 좋은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딱 어제 이제 그 질문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생각한 게 있어. 저는 이제 큰 가방을 좋아하거든요. 나 큰 가방 늘 들고 다니잖아. 오늘은 이제 작은 가방인데, 큰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기성품들은 이렇게 뭐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명품도 있고 하지만 그 왜 그런 거 있잖아. 난 나만의 걸 갖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가죽공예를 배웠어. 내가 만들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처음에 그 가죽공예 매장을 딱 들어가서 레슨하는 곳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이 만드는 게 다 비슷해. 심지어 그냥 한 브랜드에 두세 개 모델만 다 만들고 있더라고. 그 가죽공예로 가방 하나 만드는데 돈이 겁나 들어. 가죽을 사야 되고 레슨비 들고, 하나를 만드는데 내가 알기로 열심히 해도 6개월이야 1년이 넘어가. 그 레슨비, 가죽비, 뭐 잡비 어쩌고 저쩌고 막 더 길어지고 하면 그 가방 하나 만드는데 몇백이 들어가.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내가 사지 않고 내가 직접 만들면 이거 만드는 것보다 저게 퀄이 더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들 필요가 없어. 그걸 사면 돼. 그러니까 몇백짜리 가방은 안 만들고 몇 천만 원짜리 가방을 만드는 거야. 다 걸려있는 거 보니까 다 에르메스야. 다 에르메스 가방을 만들고 있어. 제일 비싸고 돈 버킨, 켈리, 뭐 지갑 다 이것만 만들고 있단 말이야. 왜냐면 살 수 있는 가방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딴 거보다 처음에 가방 만들기는 좀 너무 그렇고 해서 열쇠고리를 만들었단 말이지. 종이 갖고 연습을 하고, 그 뒤에 가죽을 갖고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 뒤에 이제 실제로 만들어. 종이랑 가죽으로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만드니까 실패를 해. 간단히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가죽 무슨 제품 하면 앞뒤가 똑같잖아. 근데 이거 가죽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본드로 붙여. 그래서 오려. 테두리를 이제 포크 같은 거로 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실로 다 엮어가지고 접고 막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하고 뭐 무드질도 하고 뭐더 이런 걸 해. 근데 내가 그거를 하나 만드는데 실패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거의 3주 이상 갔어. 한 달 가까이 돼서 실패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나를 만든 거야. 한 달 만에 쓸 수 있는 걸. 내 집에 가면은 실패한 거 하나 있고 내가 만든 게 하나 있어. 그걸 해보니까 가방은 만들면 안 되겠다 생각을 딱 했어. 사람들이 완성된 가방은 물론 다 갖고 들고 다니겠지. 근데 거길 다니면서 그 놔뒀던 가방들이 막 발전하는 게 또 안 보여. 왜냐면 되게 더뎌. 장인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명품이랑 비교하면 어때? 이 사람 초보지. 그래서 내가 에르메스 가방이 비싼 이유가 있구나. 돈 주고 사는 거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난 내가 만들고 싶은 가방이 있었으니까 그 가방의 디자인을 내가 이거 하면은 1년이 아니라 더 걸리겠다. 나는 그 가방이 들고 싶은 거지 가방이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 생각해보니까 거길 다니면서 내가 2달인가를 다녔는데, 그 왜 에르메스 가방 다 무거운 거는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가죽이 두껍게 저도 그 가공을 했더니 무거워서 잘 안 들더라고요. 에르메스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빅백을 만들었는데,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여기 어딘가 뭐 하여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들고 싶은 가방을 갖고 싶었던 거에서 시작을 한 거지. 애초에 내가 만들 생각을 안 하고 누구한테 의뢰해서 만드는 걸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모양 제일 비슷한 기성품 가방을 찾아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셋 중에 하나의 선택이었던 거지. 근데 나는 요거 첫 번째랑 두 번째를 해봤지. 그리고 그 뒤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해. 이제는 이 생각만 해. 골라서 사는 거지. 내가 아무리 뭘 갖고 싶다고 해도 만들 생각은 애초에 안 해. 있는 건물 사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짓는 거나 요거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난 리스크를 안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어. 나라는 사람. 내지는 지금 하는 일이 바빠. 내지는 나는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진짜 신뢰할 사람이 없어. 그럼 이건 그냥 사는 게 맞아. 이건 무조건 사는 게 맞아. 왜? 소심하고 걱정이 많고 리스크에 대한 그 우려가 많은 사람은 땅을 사서, 아니면 구축을 사서 철거하고 짓는 거에 대한 이 압박이 커. 그리고 이런 분들의 대부분이 소심해. 너무 소심해서 뭐 아예 나서지 못한 이게 아니라, 여기서 소심함이 뭐냐면 공사가 잘못돼도 막 극렬하게 따지질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분들의 경우에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공사를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좀 더 외향적이란 말이지. 좀 거칠다고 표현할게요. 좀 거칠어. 뭐라고 얘기를 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거 이렇게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성향이 그런 성향이라면 이런 상황을 겪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많이 크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시작이 되기 힘들어.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이 관심을 갖다 보면 사실은 진행도 안 되고 시간만 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격이라면 그냥 사는 걸 하는 게 난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 근데 본인이 짓는 게 맞는 사람도 있어. 분명히 짓는 게 맞는 사람은 진취적이고 본인 성향이 그리고 내가 안 해본 거에 대해서 뭐 적극적이고 이런 성향인 분들은 난 짓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 근데 이 짓는 거가 있는 거를 사는 거보다 무조건 더 쌀까? 변수가 일단 많고 이 리스크가 만약에 잘 관리돼서 편안하게 끝났으면 이거보다 쌀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근데 리스크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그냥 해치가 안 되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보다 무조건 싸다고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런 것도 괜찮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그리고 난 이 업을 할 거야. 내지는 난 그런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해볼 만해.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좀 전적으로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 그것도 크죠 되게. 그게 없이 이걸 하기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가방을 만들 생각을 안 한 게 내가 직접 가방 만드는 단가보다 돈을 주고 가죽을 사서 만드는 단가가 더 싸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앉아서 일하는 거를 못하고 이걸 하고 있다면, 취미하는 시간 이걸 하고 있다면 이거를 할 시간에 내가 벌 수 있는 돈이라는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돈을 주는 게 더 싸. 그래서 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내가 예를 들어서 소득이 많아. 근데 많은 소득을 영향을 받으면서까지 할 정도로 얘보다는 내 돈 버는 게 적다. 그럼 해. 근데 아주 고액 연봉자, 아주 많은 돈을 벌어. 근데 이걸 한다. 이거는 완전 마이너스지. 예를 들어서 의사인데 자동차 에어컨 필터가 나갔어. 근데 진료 안 보고 내가 가서 뜯어서 해. 비율 끝판왕이 됐어. 그럼 물론 공임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공임 3만 원 주면 되는데 내가 그 시간에 뭐 50만 원 벌 수 있는 거를 거기서 그걸 하고 있다면 이건 거꾸로 된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지금 타는 차 중에 하나가 에어컨 필터에서 냄새가 나서 그거를 갈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차장 가서 가려고 했더니만 10만 원 달래요. 그래서 10만 원 내려고 했는데 그날 본부장님 계셔서 10만 원 비싸다고 딱 하시더라고요. 난 얼마인지 몰랐어.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에어컨 필터가 10,000원이더라고요. 내가 직접 해봐야지. 에어컨 필터 이렇게 뚜껑만 열면 딱 될 줄 알고 딱 열고 빼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그래서 에어컨 필터를 샀네? 사고 나서 유튜브에서 에어컨 필터 그 차 가는 법 했더니만 공구가 또 있어야 되네? 그리고 잘 안 된다네?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거를 공인 주고 딴 데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지는 난 이걸 앞으로 업으로 하겠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저는 요 사람과 요 사람 중간 성향이라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더라도 이쪽에 가까워야 돼요. 이 리모델링이라는 게 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쉽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요리를 할 때 장을 다 봐서 재료를 다 다듬어 가지고 손질을 해서 끓이는 요리가 건축, 신축. 요거는 밀키트 넣고 물 부으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얘는 철거하고 뭐 딴 거 없잖아요. 문제될 거는 철거하고 그냥 새로 짓는 거에 있어서 주변 민원이나 아니면 지하를 팔 때 돌이 어떻게 나와서 그 돌이 뭐 청암이냐 뭐 부드러운 돌이냐 이거에 따라서 뭐 돈이 들어가고 어쩌고 이런 것들만 신경 쓰면 되는데 얘는 그런 신경을 안 쓰는 대신 리모델링 하기 전에 얘가 골조가 제대로 돼 있는지 공사하다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공사는 생각한 것보다 무조건 1-20%는 더 들어가요. 근데 1-20%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성형으로 예를 들게요. 누군가가 코를 하고 싶어서 코를 했어요. 그럼 원래 눈이랑 코 사이즈가 조화가 됐는데 코를 딱 키우니까 눈이 작아 보여요. 그럼 눈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눈이랑 코를 했더니만 또 턱이 마음에 안 들어. 턱을 그 뒤에 한단 말이에요. 턱을 하고 나니까 또 이빨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여자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리모델링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외부를 하는 거, 내부를 하는 거, 화장실 하는 거, 뭐 창틀을 하는 거, 그리고 뭐 주차장 하는 거, 바닥 하는 거 이거를
자, 어느 부분 요렇게만 딱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전문가가 봤을 때 요 정도면 딱 조화가 맞을 것 같아 하고 건드리는 거랑 잘 모르는 사람이 여기는 요만큼만 해야지 하고 했더니만 달라. 누가 봤을 때 저거는 빈티지한 건 살리고 빈티지한 느낌으로 건물을 가 거니까 외벽도 빈티지하게 하면 이 바닥이랑 어울리겠네 하고 하는 거랑 나는 겉이 저거 오래됐으니까 고쳐야지 고쳐놓고 나면 또 이거랑 달라. 그럼 이것도 해야겠네. 그러니까 화장실도 좀 세련되게 해야 되겠네. 이러다 보면 이거 일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건축보다 좀 더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달까? 왜냐면 있는 거에서 건드릴 거 안 건드릴 걸 정하니까. 아예 뭐 다 뜯고 하는 거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뭐 일부만 조금씩 건드려서 하겠다 생각하면은 이거는 아예 초짜가 하기에는 조금 분위기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건물 톤앤 매너가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양복으로 갈아입었는데 신발은 슬리퍼야. 네, 그럼-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을 살 때 아니면 어떤 신발이나 뭘 살 때 저거 내 집에 있는 뭐랑 딱 입거나 내가 차거나 하면 어울릴 것 같아 해서 딱 해놓으면 집에 있는 뭐랑 쫙 어울리죠. 근데 그것도 패션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없으면 하나 사고 두 개 사고 계속 사야 된단 말이에요. 리모델링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건물 사는 거, 리모델링 하는 거, 신축을 하는 거 이건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지 무조건 뭐가 맞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건물이 지금 100억 한다고 볼게요. 지금 뭐 지은 지 5년 됐다고 칠게요. 근데 이거는 지금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돼요. 그럼 이거 철거하고 지는 돈이랑 이 100억이랑 뭐 아예 같은 위치라는 게 있을 수 없지만 가정을 해본다면 그럼 이걸 철거하고 짓는 게 더 쌀까? 이게 또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건축비로 지었단 말이죠. 최근에 건축비가 엄청 올랐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건축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땅값을 감안해서 뭐 100억에 내놨는데 지금 지으려니까 90억이라고 칠게요. 내가 4억을 쓴다. 내가 원하는 구조가 있다. 이러면 반드시 이걸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투자인 경우에는 이걸 하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해 드리면 자 이게 이게 제가 별의별 경험을 다 겪어봐가지고 한숨이 나오는 건데 말하려면 진짜 밤샐 수도 있는데 이거 철거하고 지으면 뭐 90억일 것 같아. 그럼 10억 득이네? 시작했어요. 10억 남을까요? 추가 비용 해가지고 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든 리모델링 하든 신축을 하든 간에 10% 20% 더 나온 경우가 20%까지는 많고 10% 더 나온 경우는 뭐 허다해요. 물론 그거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고요. 민원 어쩌고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10억을 갭을 두고 했다. 까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까져서 한 5억 남아도 득이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볼게요. 10%면 9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5% 4억 5천 남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들어가는 노력, 시간, 금액, 리스크 이런 거 다 안고 2, 5억 남는 게요. 사업성이 있다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10억의 갭은 잘못하면 뭐 2, 3억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에 죽죠. 네, 민원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금액에 뭐 예를 들어서 형성이 안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그거는 그냥 90억이니까 10억 남기고 100억에 팔아야겠다고 했다가는 그냥 붙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2, 3년 동안 잘 모르는 분들도 처음 건축을 안 해본 분들도 득을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건 왜 그랬냐? 2, 3년 동안 건물값이 거의 2배, 뭐 2.5배, 3배가 올랐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 전 같으면 그러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늘 이런 상황이면 시행업자가 다 늘 돈을 벌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는 시행을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날리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의 경우에는 이게 너무 급격하고 오르다 보니까 내가 10억만 생각했는데 이게 더 뛰어져서 많이 남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22년 지금 4월이란 말이죠. 앞으로 똑같이 이런 상황이 있을지 과거로 돌아갈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안전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요거의 갭은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라면 그거는 그 갭은 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붙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남 좋은 일만 하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짓고 나서도 뭐 가격이 그만큼 상승 안 했다. 근데 그러면은 그냥 괜한 짓 하는 걸 수 있거든요. 이 공사를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심리적으로 건축을 하는 게 더 싸질 거라고 현혹이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래서 요새 참 보면 재밌는 게 건축비를 엄청 많이 받는 곳들이 있어. 나한테 상담 오는 분들이 늘 견적서를 갖고 오는 분도 있는데 견적을 보면 너무 비싸.
그러니까 거기는 리모델링 비용이 신축 비용이고 신축 비용이 건물 뭐 1.5개 짓는 정도의 비용인데 내가 저걸 사가지고 지으면 쌀 것 같아 라는 그 프레임을 갖고 있단 말이지. 뭔가 막연한 생각이 생기는구나. 비싸니까. 실제로 만들면 내가 싸겠지. 근데 실제로 건축회사랑 만나서 견적을 보고 그 견적이 비싼지 싼지 모르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겁나 비싼 견적이라서 내가 그냥 저걸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이제 내가 그냥 새 거 갖는 거니까 라고 위안할 수는 있겠지. 수박을 막는다고 칠게요. 수박 지금 요새 뭐 비싼 거는 뭐 4, 5만 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 백화점 보면. 근데 한 2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집 앞 마트 아니라 저기 고창 가서 사오면 쌀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가격이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한 거지. 고창 왕복 기름값은 생각 안 하고 여기 2만 원인데 거기 9천 원이래. 왕복 기름값이 뭐 4만 원 나왔어. 그럼 난 만족해. 왜? 난 수박을 싸게 샀어. 난 9천 원에 샀어. 쟤 2만 원 주고 사는데 쟤 바보네. 이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없겠죠. 근데 이 건축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기 전에 견적이나 이런 걸 다 따져봐고서도 그게 득인지 확인이 돼야 했을 때 그게 득을 어느 정도 내가 맛볼 수라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사고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시세가 어느 정도 막 올라갈 거니까라는 예상을 해서 막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큰 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생각만큼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싸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생산을 하면 훨씬 더 쌀 거다. 근데 이건 사람의 성향의 문제도 있는 거고 여건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냐 없냐 이런 차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 중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장님은 그러면 그 셋 중에 만약에 뭘 하시겠어요? 지금의 나는 이 셋 다 하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해드렸듯이 이게 더 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득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피부과를 어제 3군데를 가봤는데 그 병원에서 다 내가 이거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면 호전이 확실히 됩니다. 점차적으로 좋아집니다. 아무도 말 안 해. 사람마다 다릅니다. 난 어때? 속이 뒤집어져. 답답해. 그렇잖아. 나를 누구한테 맡겨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누구 하나 답을 주지라는. 결국엔 그거는 확실히 책임지기 어려우니까. 근데 나는 이 세 상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다 한단 말이야. 적어도 나는 이 건물을 보면 이게 맞는 가격이다 안 맞는 가격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물이 와. 우리는 하루나 이틀 안에 산단 말이야. 계약금을 넣거나 가계약금을 넣어. 확실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난 틀리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갖고 있는 기준을 매번 리셋한단 말이야. 물건을 받아보고 시세를 보고 이런 것들로 리셋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의사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의사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효과를 원한다고 했어. 그럼 이거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해 줄 수 있어. 왜? 난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이 건물의 시세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신축을 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보자마자 안단 말이지. 적어도 강남에서는 다 강남권에서는 다 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니까 바로 답을 해줄 수 있어. 그럼 답을 해줄 수 있다는 거는 건물에서 뭐야? 내가 산다 안 산다잖아. 그냥 말로만 내가 안다 하는 거랑 실제로 해보고 그리고 내지는 계속 하고 있는 거랑은 다른 거니까. 뭐 어떤 병원을 갔더니 본인 그 의사분은 자기 몸에 자기가 한대. 그럼 나도 하는 거잖아. 본인 몸에 자기가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이 뭐가 더 필요 있어? 그렇죠. 말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바로 했어. 그 의사분이 나보다 더 전문가인 거 확실한 거고 그리고 그 전문가가 본인 몸에 본인이 스스로 했다는데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맞아요 틀려요 따질 필요는 없잖아. 신축할 건물 이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리모델링 이거 답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있는 건물 그냥 살 수 있는 거 그건 바로 보면 결정이 나니까 하는 거지. 한 분야만 보진 않아.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본인 성향에 맞는 것만 찾는 게 훨씬 더 득이 될 거란 말이죠. 왜냐면은 난 있는 거 살 거야 해서 막 보다가 뭐 이거 리모델링 하는 거 신축하는 것까지 이제 같이 보여주면 헷갈린단 말이지. 이거에 대해서 기준도 없는데 요거 하면 얼마 들지 따져보고 저거 하다 보면은 이거 엉망진창에 대해서 결국엔 시간만 가고 아무것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 성향에 맞게 뭔가 하나를 정해서 하는 게 맞다는 거.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건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재생 목록 보시면 제가 따로 해놓은 목록이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남 빌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강남 빌딩을 산다는 것이라는 글을 써놨으니까요. 거기 보시면 뭐 안목을 키우는 방법이라는 것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